안녕하십니까. 평택 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오락문화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업종이죠. 오늘부터는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에 있는 업종들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죠. 코스피는 고유한 어떤 그 흐름이나 메커니즘을 가진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요. 코스닥은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특징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겠고요.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어떤 업종의 그 고유한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역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리고 또 종목수가 많지 않았을 때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오락문화 업종이고요.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코스피의 3대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처럼 확실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그런 쪽에 기업들이 모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SM이라든지 JYP 엔터, YG 엔터처럼 엔터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처럼 도박 관련한 그런 기업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사람들이 흔히 알기에는 도박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상장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그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 포함되면서 흐름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또 강한 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종목이 하나 포함되면은 업종의 흐름 자체가 어떤 그 전체 시장에서 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요. 오락문화 업종이 그런 업종으로 조금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들도 살펴보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설명이 나가고 있죠.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락문화 업종. 네,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체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이 양호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과거에 SM이라든지 JYP 또 YG 엔터 이런 종목들은 워낙 고평가되어 있었는데 워낙 그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그 기업의 흐름에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업에게 어울리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들 위주의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과도하게 하락하면은 단기 매매에 적합한 그런 업종이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추세가 한번 생겼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기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업들에게 적합한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출렁임이 심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들, 관련 연예인들, 소속 연예인들 뉴스로 엄청나게 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대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예인들 뉴스 하나 띄워놓고 며칠씩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키스트라든지,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수현 대표 배우죠. 김수현이 드라마에 출연한다,
했을 때 뭐 엄청나게 상승한다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또 소녀시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한류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업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메뉴에 JYP 엔터부터 뉴, SBS 컨텐츠허브, 대부분 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과 엔터주들, 그리고 또 특이한 업종 그 기업이죠. 파라다이스처럼, 파라다이스나 마제스타, 이렇게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배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쭉 보시면은 역시 사마 네트웍스, 드라마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방송 관련한 기업입니다. 쇼박스, 우리 극장에 가면은 영화 볼 때 아마 쇼박스 광고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죠. 쭉 보시면은 아마 이름들이 다 낯익은 그런 기업들일 겁니다. 초록뱀, 키스트, 파라다이스, 판타지오, 펜엔터테인먼트, 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앞에는 코드번호고요. 뒤쪽은 기업명, 그렇게 쭉 나와 있죠. 예, JYP 엔터부터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는 JYP 엔터, 그리고 가끔 테마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움직이는 마제스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M, 그리고 YG엔터, 그리고 역시 쭉 보시면 키스트, 파라다이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발굴했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한 번씩 흐름을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기업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파라다이스를 보시면 호텔, 레스토랑 및 레저라고 나와 있죠. 갬블링 및 베팅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호텔도 운영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반드시 눈여겨보시고요. 직장인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주로 배우 김수현에 대한 뉴스로 계속 움직였는데, 향후에도 소속사를 옮기지 않는 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M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이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죠. 예, 과거와는 다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한류 스타들을 보유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YG엔터는 2대 주주가 네이버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향후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JYP 엔터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소속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그런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난티, 골프장 운영업이라고 나왔죠.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북 관련주로 한 번씩 움직여주는 종목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죠.
오락문화 업종에 있는 종목들 엔터주들이 과거에는 아마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업종이 생긴 지가 2003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SM을 한번 볼까요? SM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주가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다른 업종에 있었다는 걸 뜻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YG엔터는 뭐 최근에 상장했습니다만은, JYP엔터는 과거에 있던 그 다른 기업이었었죠. 지금은 뭐 흐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만은, 역시 소속 가수들이나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락문화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등락이 좀 심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뭐 지수가 빠져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만은, 또 이 엔터주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과거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았었던 그런 흐름들, 그런 흐름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 자체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나 이런 쪽과의 어떤 그 사드 배치 관련한 그런 마찰도 있었고요. 향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혐한류라고 해서 그 한류 스타들에 대한 그런 혐한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심하다는 거죠. 다만 소속 연예인들의 어떤 국내에서의 인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낙폭이 과도했을 때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서 충분히 길게 한번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낙폭이 나왔을 때는 단기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고점에서 낙폭이 이렇게 과했을 때는 한 번씩 반등이 나와주는, 또 과하게 낙폭이 있으면 반등이 나와주는 뉴스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업종의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는 중기로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합니다만은, 단기가 적합하고요. 전업들에게 적합한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은 역시 파라다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말 그 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는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엔터주들의 대표 종목인 SM을 볼 수가 있겠죠. SM도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흐름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그 안정적인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오락문화 업종의 대표 기업으로서 항상 관심을 두고, 전업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낙폭이 과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들어가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JYP 엔터나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그 엔터주들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업들은 지켜보시면서 단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언젠가 정말 주가가 크게 다운된다고 하면은 이 업종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어떤 여러가지 그 흐름상 정말 지수와 함께 주가가 크게 다운됐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체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업에게 어울리는 업종이다. 다만 직장인들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엔터주들 위주의 업종이고요. 과도하게 하락하면 단기 매매가 적합하고 정말 크게 지수와 함께 다운됐을 때는 중기로도 묻어둘 만한 종목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무관하게 물릴 수 있는 업종이고요. 또 파라다이스나 SM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설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은 알람 기능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